자, 그런가 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징계했습니다. 과연 그 징계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남았다고 합니다. 법정 공박 개시. 지난해 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 이후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죠. 당시 추미애 법무부가 든 징계 사유는 이렇습니다. 판사 사찰했다. 그리고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수사 방해했다. 정치적 중립 위반했다. 등등이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징계 사유는 사실과 다르다. 법무부는 중대한 비위가 있다. 징계는 불가피했다. 정당했다. 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윤 전 총장이 그때 당시에 이거 무효다. 내가 검찰총장직에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해서 법원은 윤 전 총장이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오늘 10일 정직 2개월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징계 취소 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그때 법원이 윤 전 총장이 손을 들어준 것과 오는 10일에 시작되는 재판,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긴급한 필요성이 있느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었느냐, 이런 임시적인 어떤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본안 소송에는 총체적인 어떤 사유들을 이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방대한 어떤 주장들이 나오고 자료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됐을 때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고 이제 지적이 됐고, 그 절차적 하자로 이제 거론됐던 것은 기피 신청을 하려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7명 중에 3명만 이제 기피 신청 의결을 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무효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본안에서는 여러 가지가 쟁점일 텐데 첫 번째로는 소외 이익이 있는지가 재판부에 고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지금 현직 신분이 아니라 이미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 징계 절차를 다투는 게 어떤 법률적인 이해관계나 이익이 남아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서 거론된 그 기피 신청 의결하는데 3명이 필요하냐 4명이 필요하냐, 이 법리적인 공방을 법무부와 그 윤석열 총장 측에서 서로 대립된 주장을 했는데 법리적인 해석을 해야 될 것이고, 나아가서 이제 세 번째, 그럼 실체적으로 징계를 받을 만한 잘못을 했었느냐, 여러 가지가 거론됐었죠. 그렇죠. 대표적으로는 정치적 중립 위반이 있었다, 판사 사찰 문건이 있었다, 신라젠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비위가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이것이 징계 사유가 되든 안 되든 이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은 저희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정치인 윤석열이 됐기 때문에 사실 정치인 윤석열은 이 징계 절차의 상징적인 판결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보다는 훨씬 더 앞서서 말씀드린 정치적 행보, 거기에 주안점을 더 강력하게 둬야 되는 실정이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고 4개월 동안 구체적인 답변이나 서면을 내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이 행정소송에서 특히 정치적 중립 의무 의만에 대해서 상대 측에서는 그거 봐라, 이거 바로 이제 대선 후보돼서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제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 이 자체가 그 반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고, 윤석열 총장은 그에 또 나름대로의 논리로 방어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선 전국에서 또 요 서면에 기재된 내용도 한 번씩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과연 그 징계, 추미애 전 장관의 징계가 적절했는가에 대한 본격적인 법원의 판단, 어떤 판단이 나올지도 기다려보겠습니다.